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 평수 기준, 국평이라 그러죠. 지금 14억 정도가 넘는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을 6억까지밖에 안 해준다. 최대 한도가, 그것도 최대 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4억이 넘으니까 평균이, 자 그러면 8억 정도를 자기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평수 기준 서울에 평균적으로 아파트를 살려면 14억 한 2천만 원 된답니다. 그러면 6억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최대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8억 한 2, 3천만 원을 자기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담대 한도 6억, 이거의 영향권이 74.3%. 그럼 서울 아파트 74.3%가 영향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돈이 8억이 넘는 돈을 가져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김민석이 아니고서 어떻게 집에 8억을 두고 쓸 수가 있느냐, 현금이 어떻게 집에 8억이 넘는 돈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이렇게 옥죄면 결국은 서민 중산층은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데 비해서 중국 사람들은 100% 대출이 나온답니다. 100%.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 은행에서 한국 사람한테는 6억까지 밖에 안 해주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100%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얘들이 어떻게 대출을 받냐면요,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면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중국의 자기네 은행에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한 중국인이 타워 팰리스를 89억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이 33세밖에 안 된답니다. 타워 팰리스 89억으로 샀는데 100% 대출 받아가지고 해결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법이나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중국 현지 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서울 지점에서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 은행에서, 중국에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 지점에서 그 돈을 빼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말은 한국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 아파트를 사는데 중국인들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중국은행 한국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몰려온답니다. 아파트 쇼핑하러 오는 거죠. 아파트 쇼핑 관광.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사는 외국인 가운데 70%가 중국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를 사는 외국인 중에서 70%가 중국인이다. 한국 사람들은 주담대 대출 막혀가지고 주담대 대출을 최대 6억 아닙니까? 그래서 사지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100%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아파트를 쇼핑하고 있다. 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금 강남 지역 명품 아파트라고 하는 소위 이런 아파트들을 중국인들이 싹쓸이를 시작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워 팰리스 같은데, 지금은 타워 팰리스가 제일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한때 타워 팰리스를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런 타워 팰리스에는 앞으로 중국인들이 드글드글하고 나중에는 중국인들만 사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은 이걸 사면은요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살려면 돈을 더블로 얹어줘야 살 판이다. 그러니까 값을 한번 이렇게 얘들은 현금을 주고서 비싸게 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절대 자기가
산 가격보다 아래로는 안 파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강남 어떤 일정 지역 같은 데는 거기를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또 가능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얹혀주면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타워밸리에서 아파트를 갖다가 뭐 시세보다 20, 30억 더 준다. 그러면 팔죠. 그럼 걔들은 20, 30억을 더 주고 사가지고 야금야금 이제 걔들은 또 한국법의 규제를 안 받으니까 여러 채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중국인들 걸로 만들어 놓고 이제 중국인들만 거기 들어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는 한국인들은 결국은 중국인들 등살에 살기 어려워지니까 결국 팔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이나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상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권 역시 거의 따라가죠. 그러면 상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인들이 점령하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몫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장사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쪽수가 엄청 많잖아요. 중국인들은 지금도 뭐 14억인지 뭐 지금 뭐 14억이라는데 실제로는 20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통계가 안 나오니까 걔들은. 그런데 지금 조선족도 얼마나 많습니까? 걔들이 들어올 사람 무궁무진해요. 한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걔들은 무궁무진해. 1000만 명 들어오는 거 어디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국이 뭐처럼 되는 거냐면 저 홍콩처럼 이제 중국인들이 밀려 들어가 가지고서 살게 되는 거고, 홍콩이야 뭐 원래가 옛날에 중국 땅이었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중국 땅이 아니었던 곳에 막 가가지고서 중국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 여기가 중국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이구르족에서는 신장 자치구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자치구였어요. 자치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이구르족들이 자기들 알아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치구였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뭐 우리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거 못 만들려고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을 대거 그쪽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하고 우이구르족을 막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이구르족만 살면 뭐 우리 독립하겠다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더 많은데 그 무슨 독립을 해? 그래갖고 우이구르 문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탄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이제 우이구르 뭐 신장지구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족 중국인들을 대거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한족을 더 많이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먹혀버린 거지.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제대로 어떤 식으로 먹을 거냐면 중국인들을 대거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한국 사람보다 한족이 더 많아. 그럼 중국 나라지 그게 무슨 한국 나라야.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중요한 건 핵심적인 장소, 서울 같은데, 더군다나 강남 같은데 이런 핵심적인 장소만, 핵심적인 곳만 점령해버리면 사실 뭐 껍데기만 남는 거지 뭐. 그런 지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서 결국 집도 못 사게 만들어 놓고, 그 틈을 타가지고 중국인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고 또 좋은 곳, 중요한 아파트, 뭐 명품 아파트라고 소위 이런 것들을 다 사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한국이 중국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5년을 지내고 나면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중국의 신압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하나의 속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주담대 대출을 6억으로 묶어가지고 대출 안 해준다는 거, 이거 미친 짓입니다. 집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집은 안 늘리고 대출을 옥죄가지고서 뭐 아파트 값을 잡겠다? 그거는 한국 사람만 결국 죽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만 살려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신TV입니다.